우리만 듣고 우리만 아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여러분들이 알릴 수 있는 뭐 댓글이어도 좋고 커뮤니티도 좋고 뭐 아는 이웃이어도 좋고 이런 얘기 누가 했을 때 틀린 이야기 하면 고쳐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틀린 거 그냥 계속 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혹시 곤혹스러운 질문은 전혀 예. 어디 가서 요즘 곤혹스러운 질문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정도? 예. 그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그 이제 정책 이야기도 좀 하긴 해야 되는데요. 제가 몇 가지를 뽑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할까 지금 좀 고민을 했는데 꼭 하고 싶은, 꼭 여쭤보고 싶은 거 있어서 그냥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이 이제 아시다시피 여러분 국방위원장 김정은이나 하는 그 국방위원장 8년 하셨고 굉장히 국방의 전문가이신데 그 이제 사드 얘기 이런 거야 뭐 오늘도 그렇고 많이 아는데요. 그거는 뭐 이미 알아서 저는 그거보다도 실제 지금 우리나라 어떤 방산 비리가 척결돼야 되는 부분이 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도 이제 자식분들, 아드님들이나 이제 군대 보내셔야 되는데 굉장히 걱정스럽잖아요. 이 아이들이 가서 다치지는 않을까, 다치면 치료는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실제로 그런 군대에서 어떤 의료 시스템 같은 게 잘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민간병원으로 보내고 그러는 건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원님의 생각과 좀 개선 방안 같은 거 혹시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방산 비리는요, 그 무기나 여러 가지 군납하면서 비리가 뭐 이제까지 뭐 수도 없이 많았는데 2006년인가요? 그때 노무현 정부 때 국방부에서 하던 그런 이제 이 방위사업 관련 일을 방위사업청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한지 이제 11년 됐습니다. 근데 방위사업청을 만들면 방산비 비리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또 처음에는 약간 뭐 부패가 좀 줄어드는가 싶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뭐 해군이든 공군이든 육군이든 계속 비리가 나니까 이거는 사실 방산비리는 다른 공직사회의 비리나 또 저 민간 기업들의 어떤 부패 행위 이런 거하고 본질은 똑같습니다. 본질은 똑같고 발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국 같으면 내부 고발자 제도를 굉장히 활성화해서 잘하고 있는데 우리도 내부 고발자한테 뭔가 이렇게 인센티브를 드리고 철저히 보호를 해드리고 그분이 같이 이렇게 죄를 좀 저질렀더라도 고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형을 좀 이렇게 감형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의 내부 고발자 그거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방산비리 찾아내기 굉장히 힘듭니다. 심지어 뭐 합참 이장, 뭐 참모총장 이런 거 지냈던 분들, 장관 지냈던 분들까지 그런 거라서 그래서 우리가 국방비를 1년에 40조 원 쓰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이렇게 쩔쩔매고 그러면서 방산비리 때문에 우리가 만든 함정, 뭐 군함이나 뭐 전투기나 또 육군의 장갑차, 전차 이런 게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정도가 되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국방위원회를 8년이나 있어가지고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 부분은 완전히 시스템을 바꿔서 내부 고발뿐만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이렇게 감시를 엄격히 해서 잘 하고요. 군 의료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지역구에 해병대에 간 이 젊은이 하나가 연평도 사건 때 이제 그때 군인 민간인 두 분이 그때 사망을 했는데 이 친구는 다쳤어요. 다쳐가지고 막 파편이 북한에 쏜 그 포탄 파편이 튀어가지고 막 몸 여러 군데를 막 그냥 관통을 하고 지나가가지고 이 후송이 연평도에서 후송이 돼가지고 왔는데 우리 군 병원 중에 제일 그래도 수준이 높은 게 분당에 있는 수도 통합병원인데요. 그 분당에 있는 그 병원조차도 정말 최고의 의사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아들들 군대 보면 이 군병원에는 외과 의사, 내과 의사, 하여튼 꼭 필요한 몇 개 과목은 정말 괜찮은 의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쟁이 나면 민간 병원의 의사들을 동원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지만 평소에
이렇게 우리 군병원들이 분당에 있는 병원도 수도 국군병원 그것도 그렇게 예? 그렇게 좀 이렇게 수준이 높지 않은데 다른 강원도 전방에 있는 그런 군 예? 의료시설 이런 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예산의 문제고요. 결국은 민간 병원에 있는 무슨 뭐 좋은 병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는 좋은 의사들을 어떻게 군 병원에 활용할 수 있느냐 이 문제라서 그 부분도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미군이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미군의 어떤 군 의료 인력 이런 거는 정말 부러울 정도로 셉니다. 많이 버텨야 조만간에 국군 수도병원 한번 가셔서 예, 저는 자주 갑니다. 받은... 저는 뭐 언론에 알리지 않고 저는 군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거기에 입원하면 저는 꼭 조용히 가서 제가 큰 돈이 없어도 꼭 예, 위로금도 들고 가서 좀 드리고 오고 그러는데 가보면 정작 필요한 수술 같은 거 예컨대 뭐 엉덩이 살을 떼가지고 이렇게 발목에다 갖다 붙여야 된다든지 이런 피부 이식 수술 같은 거는 아예 수준이 안 돼가지고 늘 보면 민간 병원에 좋은 서울 시내 다른 병원으로 이렇게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참 좀 문제가 있다 예, 그런 생각합니다. 자, 유승민 아무도 몰래 조용히 병원에 자주 간다. 꼭 예, 저는 군인이 이렇게 나라를 지키다가 이렇게 생명을 잃거나 크게 다치거나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제일 슬픕니다. 그 헬기 사고, 전투기 사고, 그다음에 뭐 천안함, 연평도 같은 사고 그럴 때는 저는 꼭 어지간하면 좀 조용히 문상을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무슨 속보가 떴는데 아마 스마트폰 보시면 지금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피살이 됐다고. 그저께 2월 12일 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그거 굉장히 무서운 새로운 미사일입니다. 근데 이 김정은이 진짜 공포정치를 일삼더니 이게 뭐 관련이 있는지 물론 사실 확인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속보가 예. 진짜 라이브 같은데요, 느낌이. 제가 마치 어디 무슨 앵커가 돼가지고 방금 들어온 유승민 앵커. 저기 좀 더 확인한 후에 그다음에 이제 군 얘기 충분히 이제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의원님이 지금 매주마다 정책 발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칼퇴근법이라던가 뭐 아이를 키우고 싶은 나라, 뭐 카톡 돌발 노동국지법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제 좀 어르신들을 위한 공약도 곧 나오게 되나요? 예. 지금 뭐 저는 사실 다른 어떤 후보보다도 경제 안보를 포함해서 다른 어떤 후보보다 저는 정책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경제학자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뭐 계속 경제를 40년 동안 들여다본 사람인데 경제 이외에도 정치를 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고민했던 것을 저는 굉장히 보람있게 생각하고 제가 어떤 정치를 하면서 종합적인 어떤 그런 정책 능력에 대해서 늘 이래 제가 좀 자신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면 선거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뭐 사람이 권력 의지가 있다 이러고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 이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선거할 때까지 이야기고 물론 일단 대통령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국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만 되고 나면 그때부터 성공한 정부가 되느냐는 그거는 전부 정책에 달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 분야는 제가 발표를 열심히 이제 하고요. 최근에 이제 육아휴직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칼퇴근, 정시퇴근 관련된 거, 이건 전부 저축산업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는 창업, 젊은이들 창업하고 관련된 공약, 어제는 재벌계획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노인복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지금 어르신들 중에 그냥 예컨대 소득이 있는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은 직접 실상은 굉장히 가난한데 국가로부터 도움을 못 받고 기초생활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최근에 봤습니다만 그게 영국 같은 나라도 사회복지가 얼마나 관료적이라서 가난한 사람이 자기가 가난하다고 막 신고를 열심히 하고 증명을 하고 그래야 국가 도움을 받는 그런 이 복지의 관료주의에 대한 영화인데요. 우리나라가 뭐 현실이 영국보다야 훨씬 더 심하죠. 그래서 노인복지 이야기할 때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빈곤 노인층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 미래이기도 합니다. 빈곤 노인층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좀 근로 능력이 있으면 일하고 싶어 하면 거기에 맞는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느냐.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초생활보호나 기초연금 그거하고 관련된 공약을 준비 중이고요. 또 뭐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 일자리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 준비 중이고 어르신이 이제 연세가 많아지면서 병원 갈 일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방금 뭐 군 병원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노인이라 그러면 그 의료 부분을 어떻게 해드리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대상으로 내일 모레 목요일 날 발표하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제가 어제는 재벌 정책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교육, 그다음 과학기술이나 그다음에 이제 연금 관련된 부분 또 뭐 다시 육아로 돌아가서 우리 보육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 뭐 그런 중요한 정책들을 2월, 3월 초까지는 계속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때 국민들께 제 자신을 알리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게 발표를 해도 언론에서 잘 안 써주는 언론은 맨날 정책이 중요하다고 이러면서도 정책을 막상 발표하면 정책은 한마디도 안 쓰고 안 써주고 정치 이야기만 많이 써주거든요. 그래서 누구랑 연대하고 뭐 이런 얘기. 예. 그래서 좀 그게 아쉽습니다만 하여튼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지원책에 대한 예, 자영업자 대책도 발표를. 이 중에도 자영업자분들 계시죠? 당연히 계시겠죠. 그래서 자영업자 지원책도 아마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시간이 생각보다 여러분 재밌으세요? 네. 재미없으면 지금 끝내려고요. 어떻게 끝낼까요? 아니요, 직접 아마 말씀을 좀 하시고 싶어요. 네, 기회 드릴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의원님 악플 읽어주는 남자 악플 보고 귀여운데 왜 나 안 좋아하세요? 그거요. 모 신문사에서 네. 요즘 신문사 인터뷰하러 막 카메라까지 들고 와가지고 갑자기 막 악플을 여러 개를 보여주면서 그 반응을 빨리 하라 그래가지고 그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슬기주로 좀 하시면 어떨까?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한 30분씩은 내셔서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아니 그게 뭐 제가 악플을 보고 읽으면서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게 그게 재미가 있으시다면 제가 계속 그 좋은 생각 같습니다. 공유하셨습니다. 악플을 보고 누가 그걸 찍고 근데 그게 이제 진짜 그 자리에서 처음 보는 거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악플 중에 제일 고약한 걸 골라가지고 답하는 좋은 생각 같아서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던가 거기 이거 좀 올려서 저희들이 의원님이 왜냐면 너무 이렇게 엘리트고 뭐라 할까 너무 내생남 이미지가 너무 강한데 실제로는 그건 당연히 있지만 또 안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당황하시고 좀 인간적인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뇌생남이 아니고 몸생남으로 자, 또 제목 나왔습니다. 유승미 몸생남을 주장하자. 그리고요, 하나 의원님이 좀 다른 분들께 좀 제안을 하나 하셨으면 하는 게 좀 저희도 있는데요. 지금 검증 토론을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녹화방송 검증 토론은 크게 의미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미국식 대선 토론 있죠. 좋죠. 그냥 자기들 후보자들끼리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사회자는 두 분이 싸움만 안 나게끔 중재만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는 사실은 검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발표되고. 헌법재판소가 만약 탄핵을 인용을 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한 50일 정도 만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검증 너무 짧은데 기간이. 근데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박근혜 대통령 검증 제대로 안 해고 뽑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대통령은 검증 진짜 제대로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식 이렇게 앉지도 안 하고 서로 서서 이번에는 뭐 힐러리하고 트럼프는 너무 세게 거칠게 합니다만 어쨌든 서서 사회자가 간섭하는 거는 최소화하고 싸움은 안 나겠죠. 예, 그 대신에 시간이나 이런 룰은 네. 확실하게 지키면서 이렇게 뭐든지 뭐 도덕성부터 정책까지 뭐든지 치열하게 검증하는 그것은 꼭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분명히 보수 쪽에 단일 후보가 될 거니까요. 제가 민주당에서 뭐 후보 하나 나오면 그분한테 진짜 무제한 토론하자고 꼭 제가 지금 사실 여쭤보고 싶은 거는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도 이제 좀 계속 또 여러분들 제만 계속 마이크 들고 있으니까 왜 제만 계속 들고 있느냐, 제 마이크를 뺏고 싶어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제가 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들도 팬카페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들입니까? 올라온 것도 있고요. 뭐 여러 동로를 하고 있고 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예. 우리 유승민 의원님 지지자 수준이 이 정도는 됩니다. 예. 네, 우리는 높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직접 우리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돌발 OX 퀴즈를 좀 한번 해볼게요. 돌발 OX 퀴즈. 그래서 퀴즈를 제가 그 지문을 불러 얘기를 할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의원님이 그 다음에 O인지 X인지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 질문이 나오면 O라고 생각하면 손으로 이렇게 O 하시고 X면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OX 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긴 사람들 가지고 또 하고 해서 최후에 누가 제일 잘 아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준비해 주시고요. 자, 팔 준비하시고. 꼭 보셔도 되고요. 네. 자, 제가 질문을 할게요. 자, 유승민 의원은 군대를 수도경비사령부에서 복무하고 육군 병장 만기 전역을 하였는데 그때 사령관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제 과외를 한 적이 있다. OX. 없다. 자, 이거 답이 뭔가요? X요. 자, O 하신 분들은 양심껏 빠져주시고요. X입니다. 네? 거절하셨습니다. 그쵸? 예. 맞습니다. 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수도경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라고 과천에 사령부가 있는데요. 과천은 남태령에, 근데 그때는 중국 필동에 사령부가 있었어요. 저는 거기 33경비단이라고 요즘 북악 스카이웨이 경비하는 그 부대에 있었는데, 군대에 가서 79년 1월 5일날 군대 갔는데, 군대 가서 11.6 터지고, 12.12 터지고, 그 다음에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는데 그 전에 5월 달에 서울역, 시청, 광화문, 광장에 뭐 매일 대마할 때입니다. 그때 수도경비사령부에 있어가지고 참 괴로웠는데 심심이 나자마자 그 직후에 이제 그 노태우 사령관이 12월 13일 날 취임을 했는데 그 우리 사령관은 잡혀가고요. 그 전에 사령관은 잡혀가고 근데 취임을 했는데 그때 그 인사참모가 이래 사병들 병사들 이렇게 기록 보고 이제 뭐 학교 출신 학교 같은 거 보고 이제 그 사령관 관사에서 애들 과외 선생님을 찾았나 봐요. 근데 몇 명, 3명이 뽑혀가는 그 중에 제가 한 명이었는데 진짜 하기 싫어가지고 제가 진짜 하기 싫다고 이걸 복걸 해가지고 겨우 빠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분이 대통령이 되시더라고요. 자, 일병이 사령관의 이런 제안을 사령관의 제안이 아니고 이제 비서실장의 제안이었는데 비서실장도 그렇지 보통 깐다고 아니면 안 되는 거 군대 갔던 친구들은 다 아시죠? 정부도 군대를 잘하고 있었고요.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부친 유수호 전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수월하게 국회의원이 되었다. 아니요. 질문이 너무 쉬운가요? 네. 왜 눈치 보시는 분들은 뭡니까? 예, 이건 있습니다. 예. 제가 수월하기 때문에 좀 그랬는데 그 많은 어떤 분들이 그
그 유수호 부친이신 유수호 전 의원의 지역구를 받은 걸로 아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유수호 어르신께서는 아마 중구시고요. 네, 대구 중구에 네, 그다음에 동구이시기 때문에 네. 지역구 다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대구 중구는 시내 한복판이고 네. 제 지역구는 저 금호강 건너 팔공산 쪽이라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 자, 세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자, 유승민 의원은 KDI 연구원 시절 빌 클린턴 대통령이 내한했을 때 한 자리에서 원탁 토론을 벌인 적이 있다. 자, 빨리 안 드시는 분들은 X로 틀린 거로 하겠습니다. 안 드신 분들은 지금 자, 이건 뭔가요? 이건 오 맞습니다. 저게 저 98년 겨울에 클린턴 대통령이 97년에 IMF가 터지고요. IMF 위기가 터지고 98년 12월 이때쯤 클린턴 대통령이 한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경복궁에 가면 그 국립 무슨 박물관인가 박물관이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 오래된 옛날 조선시대 뭐 이렇게 가구 같은 게 이렇게 쭉 있는 그런 방이 있는데 이 클린턴 대통령이 좀 폼을 잡으려고 이제 그랬는지 그 박물관에서 한국의 뭐 중요한 시민 대표들하고 이 라운드 테이블 미팅을 하자 이래서 제가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와서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그때 이제 고대 장한성 교수도 오시고 그때 노총 위원장도 오시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몇 분 오셨어요. 4명인가 5명인가 클린턴 대통령하고 이렇게 이런 테이블에서 대화를 했는데 미국 대사관에서 저보고 아무 이야기는 해도 좋다. 이거는 신문에 절대 안 나니까. 그래서 저는 그 약속을 믿고 클린턴 대통령한테 당연히 그때 막 그 IMF하고 IBRD라는 그런 세계은행에서 우리한테 달러 외화를 좀 빌려줬다고 막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간섭 심할 텐데 그 간섭이 다 옳은 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클린턴 대통령한테 우리나라한테 IMF가 뭐 돈 빌려줬다고 해서 그걸 조건으로 내건 그 IMF 조건들이 너무 우리 현실에 안 맞다. 기업 구조도 그렇고 금융도 그렇고 현실이 안 맞으니까 우리가 빌려준 그걸로 위기를 극복하는 거는 좋은데 자꾸 너무 간섭하지 마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클린턴 대통령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좀 했죠. 그러니까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뭐 그러냐 이러면서도 이제 미국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이제 좋게 말해 약간의 동문서답 하면서 지나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게 신문에 나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좋았다고 클린턴 대통령이 신문에 내라 이러고 가버린 거예요. 그 신문 나니까 이제 또 안 그래도 저때 한참 뭐 연구소에서 찍혀가지고 그 김대중 정부 초기 때 찍혀가지고 막 이런 탄압 저런 탄압 받고 이럴 텐데 그거 맞아 나니까 이제 저 사건이 제가 저 연구소에서 상당히 괴로움을 당하는 또 하나의 피라 사건 비슷한 그런 사건이 됐죠. 클린턴 대통령 덕에 제가 십몇 년이 지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클린턴 고마워. 자, 네 번째 가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전국에 군용 비행장이 몇 개인지 알고 있다. 이건 좀 너무 쉬울 것 같은데. 네.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죠. 예. 알고 있고. 군용 비행장은 이제 전투기만 드는 그런 전투기가 있는 비행장하고 보통 그런 일반적으로 쓰는 비행장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전국에 지금 한 48개 정도 있을 겁니다. 예. 이거 동영상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이재호의 힘 그거 해가지고요. 아니 차관이나 되신 분이 군용비 열 몇 개요? 근데 그 영상이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예. 제가 그 국방부 차관이 저한테 혼이 났죠. 지금 근데 깜짝 놀란 게 국회에 왔는데 국방부 차관이 장관 대신에 나와 있고 그 뒤에 국방부 간부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자리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거를. 그래서 저한테 혼이 좀 났습니다. 네. 예. 잘하셨다고요? 자, 이제 마지막 객관식 마지막 질문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는 한 2명쯤 남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남아 계세요. 자, 유승민 의원은 2012년 대선 시 박근혜 캠프의 정책 메시지 단장을 한 적이 있다. 잘 아시네요.
이거 왜- X입니다. X. 이거 왜 X죠? 2008년도. 2008년도. 2007년입니다. 예, 2007년인데 이걸 2012년으로 잘못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 2007년에는 제가 정책메시지 담당을 했고 그때는 박근혜, 이명박 아마 우리 정당 역사상 가장 치열한 경선 때 박근혜 후보가 졌고 이명박 후보가 이겨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 제가 박근혜 캠프에서 뭐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2012년에는 제가 대선 때 그렇게 이렇게 좀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 벌써 제가 뭐 굉장히 좀 사이가 많이 멀어진 때라서. 여러분들 생각보다 되게 잘하시네요. 네, 잘하시네요. 여러분들 조금 문제 난이도 높일 걸 그랬는데. 제 손에 지금 대한민국 헌법책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 요즘 출판사에서 헌법책이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아마 상당 부분을 저희가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을 제가 헌법을 되게 이렇게 법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데요. 집안에는 온통 뭐 법대 나온 사람들밖에 없지만 저는 정작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읽어봤던 헌법하고요. 지금 읽는 헌법은 제가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헌법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가슴에 와닿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 어떤 정책하고 연결이 되고 이게 왜 안 지켜지는지를 알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헌법 인용을 한 번씩 하는데 헌법이 제가 원내대표 할 때나 그때 그만둘 때만 해도 이런 책이 없었어요. 없는데 미국은 이 책방에 가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제일 잘 보이는 그런 이렇게 나무로 만든 예쁘게 만든 그런 딱 중간에 미국 헌법, 저는 이 헌법책도 이게 3,300원인데 조금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미국은 헌법책을 아주 이렇게 지금 진짜 오늘 가지고 올 걸 그랬네요. 아주 그 예쁘게 이런데 굉장히 싸게 그렇게 팝니다. 파는데 그 책이 굉장히 예쁘게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제가 강의를 작년 가을에 강의를 다니면서 이 최순실 사태 터지기 전입니다. 대학 강의를 가서 이런 책이 없어서 제가 이제 어디 국회에서 나오는 이렇게 책자 안에 헌법만 찢어가지고 이렇게 이 스테플러를 박아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보는데 이거 누가 서점에 나중에 제가 정치 그만두면 출판사 하면 이거 꼭 내고 싶다 이랬더니 그 다음에 이 책이 딱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요즘 많이 팔린대요. 국민들이 헌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많이 팔린대. 근데 이거 꼭 한번 사서 두시고요. 헌법은 뭐 워낙 그냥 검색만 해도 나오는 거긴 하지만 이 헌법에 대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헌법에 보면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민주공화국이란 말도 있지만 이 보수와 진보가 이 헌법에 대해서 각자가 자기 편한 것만 자기 보고 싶은 것만 골라봐요. 보수는 이 안에 나오는 자유, 성장, 시장경제 이런 것만 보고 진보는 이 안에 나오고 중에 복지, 평등 이런 것만 자꾸 보는데 그렇게 자꾸 보니까 이제 진보 보수가 자꾸 나뉘어서 싸우고 서로 외눈박이 같이 그러는 겁니다. 헌법 안에는 성장도 있고 복지도 있고요. 자유도 있고 평등도 있고 법치도 있고요. 그런 모든 것을 이렇게 합쳐서 정의가 있는 거고요. 민주공화국이라는 공화라는 개념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헌법을 우리 국민들이 다 이렇게 좀 잘 읽어보고 서로 상대방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데 대해서 너무 폄하하고 이러지 말고 생각의 차이를 좀 극복하고 공통되는 그런 공통분모가 많아지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87년 헌법이 이게 헌법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헌법을 안 지킨 게 죄지. 그래서 마치 지금 헌법이 대단한 잘못이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정치인들이 특히 권력구조 하나만 가지고 콕 집어가지고 개헌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국민들 동의를 얻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헌법책을 선물로 좀
해서 이렇게 좀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퀴즈를 잘 맞추셔가지고요. 제가 좀 선정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분만 주관식 문제,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뭐가 있을까 머릿속으로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주관식 문제 하나 낼게요. 이거 맞추시는 분께 의원님 이거 친필 사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서울대에 가셨잖아요. 서울대 경제학과를 다니셨는데 입학하신 거 얼마 안 되셔서 되게 후회를 하셨답니다. 자, 왜 유승민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들어서 공부를 하다가 후회를 했을까? 자, 아시는 분? 질문. 네. 예, 이 중간식입니다. 대답. 저기 뒤에 남자분. 수학을 못해서. 경제학과니까 진짜 저는 수학을 못하는 건 아닌데 되게 하기 싫어요. 그래서 아주 수학이 싫어서 경제학에서 수학을 그렇게 쓰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경제학 중에 무슨 수리경제학, 계량경제학 이런 걸 뭐 수학 통계학을 엄청나게 쓰는데 그걸 막 수학이 싫어서 선생님이 막 칠판에 막 수학을 막 미적분을 하면서 경제학을 이야기하는데 야, 도대체 이 경제학이 뭐길래 왜 수학을 써야 되나. 그래서 학업에 취미를 잃고 제가 대학 성적이 뭐 F도 있고 D도 있고 뭐 이런데요. 예. 근데 미국 유학을 갔는데 미국 가니까 수학을 더 쓰는 거예요. 그 박사학위를 하는데 더 써가지고 야, 이거는 뭔가 이렇게 이걸 극복해야 통과를 해야 되나 보다 싶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미국식으로 하는 그 경제학 박사 교육을 그냥 통과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경제학자가 돼서 뭐 정책 연구하고 이럴 때 보니까 수학은 저는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제 머릿속에 수학은 많이 잊어버렸고 그 대신에 이 경제의 핵심적인 그런 개념들, 원칙들 이런 것만 이제 머리에 남아있고 저는 이제 저보고 지금 수학이나 통계학 하나 풀라 그러면 아마 우리 뭐 대학생들보다 더 못 풀지도 몰라요. 야, 의원님 F 받으셨다는 이 대목에서 왜 이렇게 인간처럼 느껴지십니까? F도 있고 네. D도 있고 네. C도 여러 개 있고. 시들시들을 하시고 쌍꺼풀도 좀 하시고. 자, 우리 그 님께 이거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좀 전해주시고요. 의원님이 사인 안 해. 있습니다. 예. 예. 의원님 혹시 주관식 문제 하나 내시겠어요? 예? 생각 하나 내주시겠습니까? 주관식인데요. 예. 즉석 의원님이 내시는 주관식 문제 어려운 걸로 하는 거죠. 어려운 거예요. 뒤에서 네. 맞추 내 딸 이름은 뭘까 이런 거 말고요. 여기 제가 아는 사람들은 손들지 말고, 예, 그러면 제 딸 가지고 그렇게 난리인데 딸은 치우고 예. 제 아들 이름 맞추는 분한테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훈동. 아이고 예 맞습니다. 네. 한 번 더 남았을 때 이 형 맞춰서 풀이죠. 뭐. 네. 이거 드리는 거는 선거법하고 괜찮은가요? 선거법이요?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관위에서 오셨죠? 네. 이거 저기 문제 있으면 저희 도로 회수할게요. 어떻게 할까요? 아, 괜찮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괜찮답니다. 네. 도로 뺏으려고 했는데. 후보가 주시는 게 아니고 저희가 주는 게 진짜 저희가 주는 겁니다. 예, 예, 저희가 주는 예. 겁니다. 네, 이제 하나만 더. 하나 더요? 예. 좀 재밌는 문제 없어요? 네. 재밌는 문제 없을까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야구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였고 저도 야구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야구를 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일을 했는데 혹시 알아맞히시면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려운데. 아니요. 네. 저요. 의원님 혹시 아시는 분 아니죠? 1박 2일 가출하셨습니다. 야구 제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던 거는 그건 아닌데 하여튼 드릴게요. 예. 제가 머릿속에 생각했던 거는 제가 정식 구장에서 홈런을 친 사람입니다. 잘 믿으시는데요. 구파갈 지나서 네. 쭉 벽제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그때 그게 구장이 한일은행 구장인가? 예, 거기 있었어요. 가다가 오른쪽인데 그 구장에 가면 정식 야구장 규격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관중석이나 이런 게 그냥 저 뒤에 90m, 95m 펜스 뒤에 그냥 진흙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앉은 자리가 있죠. 그런데 거기서 제가 진짜 홈런을 쳤습니다. 런닝 홈런이 아니고 공이 날아가서 그대로 담장 넘어가지고 중간에 콱 박히는 홈런을 쳐서 제일 놀란 사람이 접니다. 이게 그때 무슨 뭐 경제기획원인가 거기에서 부총리 배정탈 야구 시합을 하는데 제가 야구를 하도 좋아해서 연구소에 옛날에 저 야구팀을 제가 만들었어요. 오이코스라고요. 오이코스라는 게 이코노믹스 할 때 오이코스 노미니킥 하는 게 이제 오이코스가 이콘이라는 뜻입니다. 이코노미라는 뜻입니다. 근데 경제라는 뜻인데 오이코스라는 그 야구팀을 만들어 가지고 야구 시합을 나갔는데 중결승에서 부정 선수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때 통계청인가 우리 상대가 그 MBC 옛날에 청룡이라고 야구팀이 있었는데 거기 2군 출신인데 공을 동네 야구치고 너무 빠른 속도로 공이 그 투수가 상대방 투수가요. 그러니까 이게 잘 못 치잖아요. 그래서 계속 배트를 휘둘렀는데 파울이 계속 나서 7구, 8구째 계속 치는데 그 사람이 좀 성질이 났는지 막 중간으로 그냥 막 굉장히 빠르게 오는데 저도 거의 눈 감고 휘둘렀는데 이상하게 이 배트에 묵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잘 맞았구나 그러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데 이게 막 계속 쭉쭉쭉쭉 뻗어가 거의 라이너성으로 날아가지고 홈런이 돼버린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럼 저 뭐 그냥 안경 쓴 근데 배짱 나는 사람이 치니까 뭐 이렇게 부정선수 같이 보이지는 않고 이런데 그래서 제가 투런 역전 홈런을 쳐가지고 그걸 이겼습니다. 안 믿으실 것 같아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연구소에서 사내 소식지가 있는데 사내 소식지에 그거를 제가 찢어가지고 아직도 제 방에 붙여놨습니다. 안 믿으신 분들을 위해서. 네.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아까 좀 받으신 분 아니세요? 예. 홈런을? 아니 저 계십니다. 예. 예. 그래서 세 분. 1박 2일 같이 하는 걸 어떻게 하세요? 제가 어디서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게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의원님이 음원 홈런도 날리셨다까지 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는 여기까지로 일단 하고요.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으니까 마이크를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